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급한 불이 꺼지면서 기지개를 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1%대, 나스닥은 2.5% 넘게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기술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특히 항공주 등 여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에너지 업체들이 국제 유가 하락에 덩달아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간 강하게 오르던 유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짐에 하락했는데요. WTI가 3.6% 떨어지면서 배럴당 9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다시 2%대를 돌파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의 강세에 약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95선으로 내렸는데요. 골드는 그간의 오름세를 되돌리면서 1,85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전쟁 우려감이 한풀 꺾이면서 또 유럽 주요국들의 시장을 비롯해서 오늘 아시아 시장 역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8%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 또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예측치인 0.8%를 넘어선 3.3%로 발표되면서 이전 달에 마이너스 2.8%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에는 이 주말 무료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하는 선견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이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손견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춥습니다. 오늘 원래 해양 마스터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개인 스케줄로 인해서 제가 하루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따뜻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뜨끈뜨끈한 정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도 또 선견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또 이 뜨거운 시장 이슈들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서 병력을 늘리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와 국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1,85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재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이시비 이사장이 인플레이션 평가 시 주택가격 폭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NATO says Russia's increasing troop numbers at Ukrainian border calls for talks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CNBC에서 이 속보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나토는 러시아가 일부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다음 날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오늘 군대가 훈련을 마친 뒤 복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CNBC는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봤는데요. 이 서방 국가의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철수에 대한 이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토의 국방부 장관들은 오늘 브뤼셀에서 만나서 이틀간 열리게 되는 회의에서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나토 사무총장은 회담에 앞서서 취재진에게 러시아의 철군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안다라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병력을 늘린 것이고 오히려 추가 병력이 이동 중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병력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병력과 또 이 전투 탱크의 이동을 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철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교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 인터뷰에서 서방은 러시아로부터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경 근처에 러시아 야전 병원을 건설하는 등 이는 침략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의 발언은 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을 철수했다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한 뒤 나온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분석가들은 러시아 군대가 여전히 매우 위협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침략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백악관 연설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서방 국가들이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라고 거듭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의 복귀 소식에 글로벌 시장이 일제히 정말 강한 상승 오랜만에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은 다시금 안개 속에 갇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일단 지금 이슈가 사실 러시아에 몰려 있죠. 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원래 어저께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러시아 관련 얘기 조금 더 나눈 다음에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 수치를 통해서 조금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차트를 먼저 조금 볼까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어저께 일봉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는데 병력을 철수했다라는 이런 뉴스에 굉장히 큰 상승 후에 오늘은 이제 빠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진짜로 뺀 거냐, 아니면 진짜로 철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페이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양비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이게 조금 오래 갈 거다라고 그렇게 지속될 걸로 보시네요. 지속될 거라고 일단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개월에 걸쳐서 지금 병력을 증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철수를 하는데도 뭐 하루 안에 철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 안에 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일단은 지금 당장 철수 명령을 내리고 전쟁을 안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한두 달 이상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잠깐 언급을 조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러시아가 수출하는 품목이 지금 굉장히 자산 가치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원유를 비롯해서 뭐 구리, 철광석류,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밀까지 굉장히 큰 자산의 폭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죠. 사실 러시아가 지금 수출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올드한 상품들인데 어떤 변화를 일단은 러시아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조금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조금 심하게 쓰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면 나스닥도 굉장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에 관해서 제가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나스닥 관련된 국내 선물 시장도 잠시 후에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자료 좀 볼까요? 수치 통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일단은 많기는 한데 하나하나 천천히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오피셜한 내용입니다. 비농업 지수 있죠.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 일단은 굉장히 조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작년 판데믹 이후에 꾸준히 일단은 첫 번째 줄입니다.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년 12월에 3.6%에서 조금 오르다가 지금 완전 고용 상태였죠. 완전 고용 상태인 3.8에서 4.0%를 일단은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고용은 굉장히 좋은 상태다.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가, 비농지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업률까지 굉장히 좋은 지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고용에 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빨라지고 금리 인상도 빨라지고 이런 정책에, 긴축 정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용시장의 수치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량 해고 사태도 일어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겨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핫한 그런 지표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은 보면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실업수당은 우리가 언제 받게 되죠, 여러분? 예, 직장을 그만뒀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그만뒀을 때 실업수당을 청구를 해서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 청구권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실업자 수가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서, 고용 노동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현재 쓰여지고 있고, 여기 수치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작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노란톡에 한번 이거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수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 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보시다시피 19년 12월에는 0.1%의 상승률이 있었는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0.7%까지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자, 고용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쉬운 말로 제가 풀어 써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거의 다 채용이 되는 이런 지금 완전 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차리고 공장을 차렸는데 어떤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가게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완전 고용 상태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 가게,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면 당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가게나 공장보다 돈을 더 주겠다, 임금을 더 주겠다라는 걸로 인센티브, 유인책을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2021년 하반기 최대 이슈는 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2년에는 임금 상승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년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수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비용 관련 인플레이션 중에 뭐 원유 가격의 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등등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22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핫 이슈로서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임금의 상승입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사실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인건비가 높아지면 가격의 상승이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수치만큼 더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19년 12월에는 0.1%였던 것이 지금 7배나 뛰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일을 하고 싶으면 다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임금 상승으로 유인책을 쓰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오르지 않고 크게 내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평균 노동 시간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비교를 해 보시면 내가 일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주당 내가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임금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인건비는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높아진 인건비는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가격을 누가 전담을 하게 되죠? 우리 소비자가 전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 수치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들 요거 딱 두 개만 일단 좀 보시면 됩니다.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19년 12월에 29.5포인트였는데요. 지금 마이너스를 일단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낮아졌죠. 그 다음에 주택 허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택을 짓는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라고 우리가 골드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골드 관련된 지표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 주택이나 건물들을 더 많이 짓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 같은 것들을 안 지으려고 하겠죠. 자, 똑같습니다. 주택 허가 건수가 지금 19년 12월에 8.6%였는데 지속적으로 일단은 오르다가 작년 여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일단은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택 허가 건수와 신규 주택 판매 요 두 가지 지표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결론을 보면 주택 시장은 그간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상승분과 판매 증가분의 추세가 굉장히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작년 12월까지 일단은 통계고 올해 통계에는 아직 나온 거는 없지만 단편적인 것들을 봤을 때 작년 12월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제가 한번 다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물가지수죠.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상품들을 넣고 어떤 상품들을 뺀 겁니다.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셔도 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그냥 보셔도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대표적인 거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12월에 일단은 전년 대비한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7.0%를 찍었습니다. 그죠? 7.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물가가 7%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7% 정도 더 가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일단 제가 보여드린 거고,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그건 7.5%입니다. 7.5%.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히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연준의 장기 목표,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연준의 장기 목표는요, 원래 2%입니다. 2%. 물가를 2% 안에서 잡는다라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7.5%거든요. 명목상으로 일단은 7.5%입니다. 7.5%이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연준에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 2%를 인플레이션 2%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7.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일단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자, 여기 쭉 보시면 중요한 게, 자, 금리차입니다. 금리차. 금리차가 작년에 좀 오르다가 지금 0.6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졌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19년 12월에는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차가 굉장히 좀 낮았고, 이게 쭉 오르다가 갭 차이가 쭉 나다가 지금 금리차가 0.6%, 0.6으로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 2월 4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일단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장단기 금리차가 갭이 굉장히 조금 낮게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제에 일단은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경제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미국 상황 이렇고요. 수치로 본 제가 수치를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이 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정책, 그리고 긴축 재정 정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수치로 제가 쉽게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은 오늘 나스닥 포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과 국내 선물을 지금 좀 제가 짚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도 하시고 코스피 국내 선물 관심 많으시니까. 자, 제가 뭐 한 2주 전부터 일단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지금 박스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장이 박스장을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박스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신세계 리턴즈 방에 노란톡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8시 반에 멘트를 하나 날려드린 게 있는데, 짧은 멘트였지만 여러분들 지표로 삼으셨으면 해서 제가 노란톡에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8시 반에.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한국 시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국내 선물이든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아시려면 일단 뭐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 전날에 새벽 시장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우리 시장도 어느 일정 부분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그 전날에 새벽 시장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저께 일봉 볼게요. 나스닥 어저께 일봉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자, 어저께 새벽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자, 거의 종가가 다 채워질 만큼 큰 상승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캔들상으로.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몇 시간 후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갭상승을 합니다. 당연히. 갭상승을 하겠죠. 어저께 새벽 시장, 미국 새벽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갭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짚어드렸죠? 오전 8시에 해외 선물을 시작을 하거든요. 7시에서 8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고 8시부터 해외 선물 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 우리나라는 9시에 시장이 시작을 하는데 해외 선물은 해외 시장의 해외 선물은 8시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시에서 9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9시부터 어떻게 갈지에 관해서 미리 힌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해외 선물 시장은 아침 8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8시에서 9시에 흐름이 우리 국내 선물, 코스피와 국내 선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인트로 일단 삼으시면 되고요.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오늘 분봉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스닥 시장. 어저께 큰 폭의 상승으로 일단 6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해외 선물은 6시에 마감을 하고요. 7시에서 8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고, 자, 8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구간인데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일단은 소폭 하락으로 횡보 박스를 치는 이런 분봉상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분봉 한번 볼까요? 5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시부터 9시에 요 구간입니다. 8시에서부터 9시에 이 구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새벽 시장을 봐야 된다. 새벽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갭상승을 하겠죠. 갭상승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8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8시에서 9시까지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폭 하락으로, 이거를 이제 분봉 차트로 일단은 3분봉 차트나 이런 차트로 보시면 이게 하방 쪽으로 계속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럼 뭡니까? 미국 시장이 어저께 새벽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어떤 주체들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속 시장에 하방 압력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국내 선물 시장이 갭상승을 했어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 코스피와 국내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국내 선물 1봉입니다. 오늘 국내 선물 1봉만 보시면 지금 상승을 했죠. 당연히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1봉상 양봉이 뜨긴 했습니다. 근데 분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분봉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오늘 어저께 여기에서 끝났고요. 이 지점에서 끝났고 오늘 크게 갭 상승을 했죠. 왜냐? 첫 번째 포인트, 미국 시장이 어저께 큰 상승을 새벽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떠요. 갭 상승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락 횡보 하다가 마지막에 한 2포인트 정도입니다. 365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이 367.65포인트, 약 2포인트 정도거든요. 2포인트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언제 됐습니까? 2시 넘어서 고점을 찍은 겁니다. 자, 어떤 주체들이 계속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톡에 힌트를 좀 드렸죠. 자, 오늘 코스피 국내 선물 갭 상승은 할 텐데 지금 8시에서 9시 하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눌러줄 거니까 매수 따라붙지 마세요라고 제가 아침 8시 반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를 따라붙지 말라고 얘기한 건, 말씀을 드린 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견디고 굉장히 많은 포인트 그리고 횡보 박스를 정말 지루하게 9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 넘는 시간까지 그렇게 지키셔도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나나요? 한 2포인트 정도입니다. 40틱 정도죠. 최저점에서 들어와서 최고점까지 여기에서 바로 따라 붙었으면 최고점에서 뭐 365점, 뭐 366포인트에서 많이 가봤자 2포인트, 틱수로는 한 40틱밖에 여러분들 수익을 못 내는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 새벽 시장 봐라, 8시에서 9시까지의 흐름 봐라. 요거 일단은 제가 정말 강조 드리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일단은 올려드리니까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굉장히 폭넓게 봐주셨는데요.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모르죠. 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제 예상으로는 일단 박스장이 그래도 국내 선물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국내 네. 선물 기준으로는 박스장이 일단 월물이 369 이렇게 가니까요. 한 6월까지는 박스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350포인트에서 380포인트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은 좀 보고 있고. 자,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병수님께서 주식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호응도 굉장히 좋으시고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불확실성이 있든 없든 사실은 솔직히 해외 선물이나 선물은 상관이 없죠. 양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조금의 어떤 조언 같은 거를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들 시장은요 항상 불확실합니다. 제가 해외 선물이나 선물을 인생에 좀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불확실합니다. 인생도 불확실하고 우리 선물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한데 이거를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측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을 보시는 눈이나 시장을 예측하시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을 곁에 두고 그렇게 수용을 하셔라라고 제가 뭐 조언 아닌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가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예.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한 6월까지 3월물 6월까지는 일단은 박스장 350에서 380포인트, 380이 굉장한 저항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까지는 좀 박스를 치지 않을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루하루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이를 보면 좀 박스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날이 사실은 오늘 수요일이죠. 네, 중요한 날이 내일 새벽 4시입니다. 내일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이 일단은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1월 달에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다 적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인지 오늘 새벽 4시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가오는 이 1월 FOMC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 선물 시장도 이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마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미진 씨가 큰 그림상 하락이라고 하셨는데 금리 인상 이슈 때문인가요? 그럼 이 상승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뭐가 원인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13년 동안 계속했던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거다라고 제가 단적으로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 크게 거시경제학적으로 보시면 13년간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그 통화량에 굉장히 많이 통화량이 풀어져서 달러의 가치, 뭐 화폐의 가치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서 물가가 유발이 되고 물가 상승이 유발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통화량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 통화량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도 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그림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승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은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보면 상승은 그렇게 상승 시점은 잡기는 쉽지 않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3,300포인트 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4시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뭐 0.5bp를 올릴 것이냐, 요 이슈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대차대주표 축소를 하는데 장기 채권을 페드에서 이거를 시장에다 던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쟁점 사항이라고 일단은 보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쟁점 사항 중에 굉장히 평균 이상의 센 바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일 미국 시장도 폭락 예상입니다. 내일 폭락 예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차트 잠깐 볼 수 있나요? 차트 한 30초만 잠깐 볼게요.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기술적 분석 잠깐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21선과 5일선 여기 보시면 지금 대세 하락장이죠. 대세 하락장에 딱 정확하게 21선을 맞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1월 달만 일단 놓고 보시면 이건 어떻게 되죠? 자, 21선 강의를 제가 저번 주부터 좀 노란톡방에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추세가 단기적으로 빨리 가면 5일선을 타고 가고요. 그리고 어떤 추세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21선을 타고 갑니다. 21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21선을 타고 21선을 맞고,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저점 근처를 가는 347포인트죠. 347포인트의 전저점을 가는 이런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600은 그냥 깨겠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나스닥에서도 나옵니다. 나스닥 보시면 자, 21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 보시면요. 5일선, 21선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뭡니까? 21선을 타고 21선을 맞고 밑으로 가는 모습.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차트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새벽 시장 4시에 있는 그 페드 의사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내일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도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증시 살펴봤습니다. 지금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81% 하락한 14,48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37% 오른 1,86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64% 상승한 배럴당 9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2% 상승한 1.13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확인한 이 개장 상황에서는 지금 이 미 선물 지수, 미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좀 주요 상품군들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럼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지금 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심도 덩달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네. 나스닥은 일단 오늘 매도 보셔야 되고요.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출발을 했는데 하락 출발 일단은 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대세 하락장, 올해는 대세 하락장에 기술적 분석 일단은 들어가면, 기본적 분석은 제가 말씀 다 드렸으니까 기술적 분석 들어가면 5일선과 21선 지금 다 꺾였습니다. 다 꺾인 상태. 그리고 전고점을 이제 하회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그런 움직임을 일단은 지금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여기 좀 보이시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만 제가 좀 볼게요. 제가 집어놓은 자리가 있는데 저가가 470 라인입니다. 470 라인. 자, 이 저가를 보면 저가가 427 라인. 자, 여러분 일단은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찍었던 자리가 484 라인을 뚫는지 안 뚫는지 제가 방금 전에 좀 찍었는데 일단은 484 라인을 뚫었죠. 그 다음 라인은 450 라인입니다. 그 다음 라인은 450 라인까지 찍고요. 그 다음 라인은 427 라인입니다. 450 라인 저항을 받으면 427 라인까지 일단은 가고요. 제가 484 라인 이제 선물은 타이밍이 중요하긴 한데 484 라인을 제가 앵커님께서 지금 멘트 하실 때 찍었는데 484 라인은 일단은 뚫어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자리는 450 라인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427 라인까지 일단은 열어두셔야 되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거 두 가지를 제가 저번 주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지지 및 저항 라인이 되는 라인인데 만약에 우리 선물 시장이 굉장히 좀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라인입니다. 14,270 정도, 14,270 그리고 14,166 정도까지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장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뭐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14,500 기준으로 한 250포인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찍어둔 자리가 요 선 자리가 250포인트거든요. 250포인트면요, 여러분 1000틱밖에 안 됩니다. 1000틱은 30분 내로, 20분, 30분 내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매도를 찍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484포인트, 그리고 450포인트, 그리고 420포인트를 차례로 찍는 것들을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FOMC 의사록이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우리나라 목요일 새벽 4시. 한 뭐 4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4시간 반 정도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올 수도 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하나 첨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많이 흔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실전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 1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도 2%대 초반에서 약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은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면서 에너지 가격 좀 영향받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약 5% 넘게 급등했고요. 또 국제 유가는 1%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5일은 또 오늘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 볼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가지 들어주셨는데요. 관망 후 매수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원래는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원래는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지금 매수가가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오늘 매매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매도 들어가지 마시고 매수 당연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차트 보면 아시잖아요. 매수입니다. 매수예요. 뭐 죽어도 매수인데 자 일단은 지금 만약에 포지션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란 얘기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것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여러분. 매수가가. 그렇죠? 지금 94달러 정도라고 일단은 보면 이게 오늘 당장 100달러를 찍는다고 해도 한 600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당장 100틱을 찍을 그럴 가능성은 크게는 안 보이고요. 지금 밑에 자막에도 일단은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병력을 뺐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그죠? 5일 같은 경우 5일을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가 병력을 뺐다라는 소식에
어저께 급락을 하고 지금 뭡니까? 긴장감이 재부각한다라고 해서 또 오르는 이런 정말 이 뉴스 한 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5일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 밑에서 뭐 $80 후반이든지 $80든지 $70든지 이것은 가진 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만 일단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간다고 해서 하셔서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마스터님이 곧 죽어도 매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노란톡으로 지금 해선이 뭐라고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 봐도 될지 지금 여쭤봐 주셨거든요. 매도 보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매수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매수 차트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매수, 묻지마 매수 차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쪽으로도 지금 가격의 메리트가 없으나 매도 쪽은 뭡니까? 역방향 매매입니다. 역방향 매매, 그렇죠? 우리가 가격의 메리트가 없는 것도 지양을 해야겠지만 선물에서 가장 피해야 될 거, 가장 지양해야 될 게 바로 역매매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매도 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어려운 매매를 하실 가능성이 많다.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관망과 매수를 든 거는 자, 차트 공부 하시면 이거는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 단 매수를 들어갈 땐 굉장히 짧은 틱수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뭐 20개, 30개, 50개 이 정도로 굉장히 짧은 틱수로 들어가시고 오늘 또 재고 지표가 있습니다. 그죠? 밤 12시에 재고 지표가 있고 그리고 4시에 FOMC 의사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관망하시고 나는 무조건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쪽으로 짧게 보시는 전략. 그리고 네. 아까 그 해선이 뭐라고 님께서 매도 봐도 될까요? 보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또 주요 원자재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대란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팔라듐이라든지 또 뭐 구리, 알루미늄, 천연가스 또 그리고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셨던 밀을 비롯한 또 곡물 가격도 모두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커피값까지도 10년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게 천연가스 가격이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는 좀 러시아가 하루 글로벌 교역의 25%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좀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또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스터님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 굉장히 재밌는 장들이 연속이 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수개월 동안 저랑 같이 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지만 항상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돼 있으면 어떤 이런 글로벌 이슈,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돌발 변수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같이 공부하시면 실력이 쑥쑥쑥 느실 거라고 단언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게요, 저는. 네. 네, 투자 실력 키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특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말 특강 들으시면서 또 투자 실력 더욱더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성경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